오늘은 일본의 한 남성이 한국에 와서 느꼈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새로운 시작, 낯선 환경. 제 이름은 유키오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생활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 대학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살아보는구나.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풍경, 길을 가득 메운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만큼 수월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착 후 며칠 동안은 적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구실 동료들과 인사하며 친해지려 노력했고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생활에 필요한 가게들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식사 문화였습니다. 2장 김밥집에서의 첫 번째 배움. 제가 자주 가는 작은 김밥집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 유학생인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중앙에 긴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혼자 가면 작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어느 날 밤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시각이라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는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테이블은 보통 단체 손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혹시 작은 테이블로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긴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디든 앉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작은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식사할 때 자리 배치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은 단체 손님을 위한 공간이고 혼자일 때는 가능한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예의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확실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3장 뜻밖의 실수. 얼마 전부터 한국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예상보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감기를 앓게 되었습니다. 심한 몸살은 아니었지만 콧물이 멈추지 않아 계속 휴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감기가 거의 다 나아갈 무렵 다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아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콧물이 흐르는 것을 느껴 급히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의식하고 무언가 실수한 건가 싶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를 훌쩍이는 것이 더 실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코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또 한 가지 문화 차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감기에 걸려도 식사 중에는 절대 코를 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4장 카드 결제에서 느낀 거리감.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로 가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결제를 마친 후 다시 제게 돌려주었는데 예상과 달리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까 코를 푼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제가 뭔가 실례를 저질렀던 걸까?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직접 손으로 건네는 것이 예의이며 돈이나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은 신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결제할 때 직원이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아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이 한국의 문화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5장.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한국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크고 작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식당 자리 선택기인 테이블은 단체 손님을 위한 자리이며 혼자 식사할 때는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코 풀기. 일본에서는 코를 훌쩍이는 것이 실례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코를 푸는 것이 무례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 방식의 차이. 일본에서는 손으로 직접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차이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이 모든 차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가장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장. 떠나며 남긴 마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이곳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지만 그 낯설미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제는 김밥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작은 테이블에 앉고 감기에 걸려도 공공장소에서는 코를 풀지 않으며 카드를 받을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유학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